오늘은 밴믹스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 더 배워보기로 했죠. 왜냐면 곤믹스 같은 경우는 일단 컷 편집을 할 때 기초적으로 언어가 곤믹스 자체가 쉽기는 한데 일단 세부적인 효과가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일단 곤믹스 말고도 밴믹스라는 또 무료 어플이 있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다 밴믹스라고 적어주세요. 밴믹스예요. 뱁새 할 때 뱁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밴믹스 무료 다운로드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서 설치할게요. 일단 밴믹스 1과 밴믹스 2가 있는데요. 밴믹스 1은 진짜 기본, 예전에 우리 RC 동영상 꾸미기 기억하시죠? 거의 그 수준으로 만드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보다는 밴믹스 2를 기준해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밴믹스 2에서 무료 다운로드 아마 위쪽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셋업 창은 EXE 실행 창이니까 바로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료가 되면 설치 프로그램이 열리겠죠? 얘 눌러서 디바이스 변경에 허용해 주시고 한국어로 설치. 저는 저번 시간에 깔아서 잠시 보여드리느라고 설치가 돼 있는데요. 확인 눌러보면은 이제 제거한 후에 저는 설치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밴믹스 창이 뜨면 다음 약관에 대해선 동의하시고 설치를 눌러주시면 밴믹스2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시면 밴믹스2가 설치가 되고 실행도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까지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같이 시작하러 가볼게요.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뱁션이라는 창이 뜨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초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는 모두 동의하신 후에 다음을 누르시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확인만 적으시면 쉽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 계정으로 들어갈게요. 매번 로그인하기 싫으시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해 놓고 자동 로그인 해 놓으면 다음에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공용 컴퓨터니까 체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해주시면 로그인이 진행이 되고 시작하기라고 뜰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밴믹스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따라서 시작하기에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권장 화면은 16대 9가 되겠지만 우리가 쇼츠나 릴스를 찍을 때는 9대 16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용의 동영상을 만들 땐 1대1로 화면 비율을 만들겠죠. 일단 화면 비율은 16대 9로 맞춰주시고 화질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화질은 FHD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가로 세로 해상도는 16대 9의 비율에 맞는 자동 해상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할 거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밴믹스의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밴믹스에서 영상을 추가할 때는 여기 사진 영상을 눌러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구성을 잠시 설명하고 우리도 영상 하나 넣어 볼게요. 물론 영상은 저희 그냥 쓱상 유튜브에 있는 그 늑대 영상이랑 새 영상, 양떼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오늘은 하려고요.
자, 일단 이 위에 구성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위쪽에는 파일 편집 도움말 환경 설정과 같은 이런 메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밴믹스로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거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편집에서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믹스의 사용법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확인하는 란들이 꽤 많죠. 자, 그래서 이 위쪽은 간단한 메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막이나 이런 걸 고를 때 이 부분에 이제 자막의 모양이나 이런 게 뜨게 되는 거고, 이쪽은 지금 팝업으로 광고가 떠 있긴 했지만 만약에 영상을 내가 집어넣게 된다면 그 영상에 대해서 위치를 맞추거나 투명도 같은 걸 설정하는 그런 메뉴가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미리 보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상이나 사진을 넣었을 때 그 영상의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는 나누기나 전환 효과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빈 화면을 추가할 때, 요거는 화면을 캡처하는 스크린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 때요. 그때 이제 좀 영상 중에 일부를 캡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스크린샷을 쓰시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메뉴에는 영상 편집과 배경음악, 자막, 저장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영상을 내가 올렸을 때 그 영상을 편집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음악을 넣을 때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I자를 누르면 이렇게 설명도 불이의 자세히 영향을 나오기 통제.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활용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막은 내가 이제 자막을 넣을 때 누르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맨 마지막에 인코딩 하는 게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기능들을 조금 말씀드리느라고 화면을 띄워서 설명드렸었고요. 제가 화면은 다시 이렇게 꺼놓을게요. 자, 지금 영상 편집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영상을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 영상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영상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쓱상 유튜브 12강에 있는 늑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파일이 불러와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해서 보게 되면은 그 영상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넣었을 때는 옆에 늑대 영상 mp4 파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회전이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설정을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영상을 넣어보시고 플레이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계세요. 좀 보죠. 자, 만약에 영상이 있고 지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막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리도 아마 날 텐데 이 영상에는 소리가 없던 거구나. 그죠? 제가 가져온 영상은 소리가 없었네요. 자, 어쨌든 내가 여기 영상에서 이 늑대가 이렇게 다가올 때 화면이 조금 뿌여지는 게 저는 싫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놓고 여기 위쪽에 나누기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나눌 부분에 이렇게 클릭.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나누겠다. 그러면 이 부분도 클릭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영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다시 누르면 나누기 상태가 풀려져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자,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상의 앞이나 뒤가 필요가 없을 때 영상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누어서 지금 선택한 이 영상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해당 영상을 선택하시고 딜리트로 제거하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러고
영상을 제거하게 되면 혹시 아까 살짝 보셨을까요? 이렇게 영상의 여백 부분이 남아요. 실제 아마 그 여백은 까만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뜨게 될 텐데, 이 여백 또한 선택하셔서 오른쪽 딜리트를 눌러서 또는 선택하셔서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하시면 이렇게 여백이 없어지면서 영상이 붙게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는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컷 편집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은 메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나눠서 없애보는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엔 전환 효과를 볼게요. 전환 효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전환 효과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공포나 카메라와 같은 다른 전환 효과들은 다 돈을 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는 기본 전환 효과에서 설정을 할게요. 내가 만약에 왼쪽 아래로 닦아내기라는 효과를 설정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땐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신 후에 영상과 영상 사이에 마우스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영상이 겹쳐지면서 이 부분에 전환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환 효과 커서를 없애고 싶다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환 효과가 다시 풀려져 원래 그 커서 모양으로 바뀌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 보면 이렇게 영상이 전환 효과가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나누기와 전환 효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화면에서 지금 이 영상 화면에서 늑대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장면이 있다면 만약 이 장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장면을 캡처해 보겠습니다. 캡처는 요거 누르면 돼요. 카메라 모양으로 딱 생겼죠? 스크린샷 하고 이름이 이렇게 저장될 거예요. 저장되는 경로가 지금 현재 제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냥 이름은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실제 제 이름 폴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바탕화면에 폴더를 열어보면 아까 늑대가 보고 있는 화면 여기 캡처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에서 제일 좀 잘 나온 화면을 우리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캡처를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화면은 다시 닫고 다시 밴믹스로 갈게요. 아까 우리가 요거 화면 스크린샷까지 보았고요. 이번엔 영상에 대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 늑대 영상,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늑대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이 빨갛게 선택이 되면서 옆에는 그 늑대 영상에 대한 내용이 떠요. 자, 여기 옆에 얘는 복사예요. 그래서 이 늑대 영상을 내가 복사를 해서 뒤에다가 놓겠다 라고 하면 복사를 해야겠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냐면 왜 안무를 추는 어떤 영상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안무를 원래 속도 그 다음에 안무를 따라할 수 있게 한 뭐 0.5배속 해가지고 느리게 만든 속도 요게 2번 요렇게 동작이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늑대 영상을 복사해서 놓게 된다면 뒤에 하나가 똑같이 복사가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이 뒤에 있는 이 영상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속도라고 보이세요? 네,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빠르게 할 거면 뭐 몇 프로 많이 줄여서 뭐 예를 들어 200%라고 해보죠. 2배. 이렇게 하면 이 늑대 영상이 처음 속도는 이 정도 속도지만
이 뒤에 제가 복사를 해서 200%로 속도 조절한 거는 엄청 빠르게 이렇게 늑대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또 속도를 가지고 또 장난을 쳐보자면 역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재생은 반대로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역재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간단히는 뭐 원래는 이제 어플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붐메랑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잔을 짠 부딪히는데 그 잔이 짠 부딪히고 다시 돌아왔다 짠 부딪히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게 간단히 말하면 역재생을 해서 만든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어플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플에서 기능을 누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면 역재생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저는 요거는 제가 속도랑 역재생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요 늑대 영상은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늑대 영상을 선택한 채 요 뒤에 있는 쓰레기통을 누를게요. 또는 딜리트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영상이 제거된 것도 확인되세요. 자, 그래서 요 늑대 영상이라는 영상을 복사를 해보고 이 복사한 것에 대해 속도도 조절을 해보고 삭제도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을게요. 우리가 곰믹스에서 사실 제일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의 가장자리 부분을 좀 더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안 됐었죠. 자유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XY는 X축, Y축을 뜻해요. X축, Y축이 뭐냐면 X축이 좌우고요. Y축이 상하예요. 여기가 현재는 960에 54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핀 단추라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어요. 이거 눌러서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얘가 영상이 뒤로 이렇게 가요. 반대로 움직이면 앞으로 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렬 눌러서 가로 세로 제일 가운데 놓겠다 하면은 요거 누르시면 딱 맞춰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만이 아니라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영상을 내가 좀 더 크게 하겠어 라고 한다면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그럼 영상이 커지는 게 보이죠? 좀 제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얘를 끌어다가 위치를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유변형 도구를 좀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영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나 크기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려니까 이게 수치를 적어야 돼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유변형 도구를 눌러서 요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에서 나올 때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그럼 작아지죠. 이렇게 좀 더 작게 해볼게요. 작아졌죠. 그리고 요게 회전이에요. 이렇게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요게 뭐냐면 서로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좌우를 바꾼다든지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변형 도구라는 것을 눌러놓고 크기를 조절하면 좀 더 편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우에도 물론 정렬을 내가 제일 중앙에다 정렬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회전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준도 회전할 때의 기준을 좌상단으로 놓고 회전을 하면 그 각도를 기준해서 회전을 하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90도 회전. 얘는 반대로 90도 회전. 이거 좌우 바꾸는 거, 이거 상하 바꾸는 거. 자, 여기까지 메뉴들 쭉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 차례인데 얘는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해요. 이 모션 블러의 경우는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블러 효과를 주는 게 이제 모션 블러라고는 합니다만 아마 보이진 않죠. 자, 만약에 제가 이 늑대 영상을 키프레임을 활용을 해볼게요. 키프레임 모드를 눌러놓고 이 늑대 영상을 만약에 처음에는 이 위치서부터 두도록 하고요. 이 막대를 움직여서 이 위치에다가 다시 키프레임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키프레임 추가, 키프레임의 변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화면을 이렇게 늘려서 맞추게 된다면 이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점점점 화면이 커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 모드를 설정을 해주는 게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키프레임의 속도인데 지금은 그냥 조절했을 때 등속으로 조절이 되지만 점점점 빠르게 하겠다. 그럼 가속을 주시면요. 영상이 점점점 커지는데 처음엔 느리게 커지다가 나중엔 빠르게 커질 거예요. 가속. 점점 빨라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속이나 가속과 같이 프레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유변형 툴의 위치와 크기, 회전, 그리고 키프레임 모드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키프레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하고 싶을 때는 키프레임을 찍고 빼기를 누르시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제거도 얼마든지 키프레임을 없애겠다 가능합니다. 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만약 잘못하셨을 땐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 똑같아요. 그래서 자유변형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게 됐다. 만약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화면이 원래 이렇게 컸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줄이고 싶을 때 여기서 요 밑에 자유변형 도구를 누르면 가장자리 이렇게 사각형 크기 조절 툴이 생기고 이때 끌어서 원하는 크기만큼 조절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다가 점점점 커져서 화면을 채우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키프레임 모드를 눌러두세요. 그러면 그 장면서부터 처음엔 좀 컸던가요? 지금 현재는? 그죠? 이렇게 뜨겠죠? 그러고 내가 이쯤에다가 화면이 커지게 만들고 싶다면 키프레임을 또다시 클릭하셔서 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효과를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점점점 커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커져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서, 지금 이 키 프레임에서 나는 속도가 등속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감속이 되게 하겠다. 그럼 처음에 빨라졌다가 나중에 천천히 가겠죠? 요렇게 바꿔주게 된다면 플레이 해볼게요. 가속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키프레임을 또 넣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속이 여기 또 들어가니까 좀 더 빠르게 또 조절을 해서 보겠죠? 이런 식으로 멈춰서 가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가속으로 들어가니까 천천히 갔다 빠르게 가느라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을 이제 내가 제거하겠다. 그럼 쓰레기통에 이 키프레임을, 쓰레기통이다.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눌러서 끄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효과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얘를 만약에 끝나는 부분의 회전을 뭐 180도 회전을 해 놓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키프레임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되면서 영상이 보이겠죠. 그럼 180도 뒤집어진 이런 상태로 영상이 완료. 이렇게 키프레임을 가지고 영상을 좀 내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자, 자유변형의 질문사항 먼저 봤고요. 질문 없으시면 제자리 잘라내기로 넘어가서 설명 계속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제자리 잘라내기입니다. 제자리 잘라내기는 영상 중에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 여백이 너무 많이 남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제자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잘라내기에서 요 끝에 보면 사각형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끌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게끔 할 프레임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자를 때 들어가는 게 제자리 잘라내기. 그럼 영상이 이렇게 잘렸죠? 음량은 음량인데 제가 가져온 제가 가져온 영상에는 음량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음량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른 영상을 뒤에다 하나 연결해 볼까요? 소리 있는 걸로. 늑대 최종은 아마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노래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다 라고 한다면 음량을 줄이면 돼요. 한 10으로 줄여볼게요. 많이 일부러 줄였어요. 그러면 소리가 작아졌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처음에 소리가 작다가 나중에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설정하시면 돼요. 처음에 음량은 예를 들어 0을 주고 나는 이쯤에 왔을 때 음량은 100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면 처음엔 소리가 없다가 점점점 소리가 커지죠. 만약에 이쪽에서도 다시 줄어들게끔 하고 싶다. 그럼 키프레임 한번 누르고 키프레임의 변환점이에요. 여기서 소리를 줄일 거면 다시 키프레임 눌러서 소리를 줄이면 돼요. 10 정도로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음량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조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영상 편집할 때 유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소리는 없지만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서 영상도 작아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거겠죠? 한번 기왕에 여기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소리가 작아지면서 영상도 작아지게 할 거면 아까 자유변형에서 크기를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두면 여기는 그거 안 넣었다. 키프레임을 넣어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아까 소리에 맞춰야 되니까 음량 좀 보면서 할게요. 이 위치 여기서 자유변형에 프레임을 넣고 아까 음량에서 여기 위치 여기다가 자유변형의 키프레임이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크기를 줄이면 영상에서도 아이고 너무 줄였나요? 이렇게 작아지는 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음악이 점점 멀어지면서 영상도 멀어지니까 뭔가 좀 그럴싸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음량만이 아니라 불투명도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여기 불투명도를 넣을 위치, 아까 음악 줄였던 위치 시작점을 다시 키프레임을 넣을게요. 불투명도가 100인 게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불투명도를 낮출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음량을 제가 줄인 위치에 또 이렇게 발을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불투명도를 키프레임을 켜고 줄여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리도 줄어들고 불투명도도 조절돼서 사라지니까 뭔가 또 그럴싸한 느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밴믹스 정도 활용하시면 그럴싸한 느낌의 영상을 진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불투명도까지 소개를 했고 속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필터인데요. 영상을 지금 줄여놔서 안 보이니까 이쪽 영상에서 할게요. 필터에서 필터의 종류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을 눌러보면 흑백이나 강하게 웜톤, 쿨톤 등의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만약 웜톤 효과를 확인해 보면 지금 선택한 영상이 조금 색깔이 따뜻한 느낌으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한번 숨겨볼까요? 원래 영상 색깔은 이러했지만 필터를 제가 웜톤을 고르니까 노란 영상이 됐죠. 필터의 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도 얘가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 영상에서는 내가 키프레임을 눌러서 필터를 웜톤의 필터 강도를 낮춰놨다가 요쯤 와서 키프레임을 눌러서 웜톤의 필터를 높여놓게 된다면 점점점 색깔 필터가 입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필터로도 효과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모자이크. 모자이크의 경우는 가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블러나 모자이크 효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네모난 사각형으로 가리거나 원형으로 가리는 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피해자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인터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키프레임을 만약에 추가를 해서 넣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쯤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키프레임 추가해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또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는 또 얘를 키프레임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추적해서 움직여져서 모자이크가 나오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효과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나 뭐 개인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필터랑 모자이크, 그 다음 이제 크로마키 여백 없이 잘라내기, 이 두 개만 더 설명하면 일단 영상 편집의 장면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거든요. 일단 모자이크까지 질문사항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랑 여백 없이 잘라내기도 설명해 볼게요. 크로마키는 지금 사실 설정하시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크로마키 사진 영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크로마키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원래 어떤 거냐면 크로마키 자체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색상을 날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 장면만 딱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크로마키로 쓸만한 영상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설명 안 하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여백 없이 잘라내기, 요거 같은 경우는 눌러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잡아서 설정하고 확인을 하는 화면 잘라내기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도 있더라. 그럼 이렇게 잘린 거 보이죠? 영상이. 자,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에다가 다른 영상을 위에다 얹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영상 편집 옆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영상 편집 창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고 여기서 사진 영상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띄울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LSMTV라고 한 로고를 넣겠다. 그럼 로고를 넣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 사진은 처음부터 요 끝까지 나오게 할 거면 이렇게 늘려 놓으시면 계속해서 이 위치에 이렇게 뜨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만이 아니라 당연히 동영상도 돼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얹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영상 편집을 사진 영상에서 아무 영상이나 하나 누를게요. 나비 영상을 예를 들어 불러와서 얘를 크기를 조절해서 여기다가 놔보자. 그리고 얘도 내가 만약 여기까지, 이건 영상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영상에 이렇게 영상을 얹어서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도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쯤에서 영상에 키프레임을 걸어서 얘가 이쯤에 갈 때 다시 키프레임을 걸고 크기를 쫙 줄여서 안 보이게 숨겨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 자체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형식의 효과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프레임을 잘 활용하시면요 되게 뭐랄까 생동감 있는 좀 그래도 고급적인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크로마키 얘기하려고 하는데 크로마키는 보통 단색인 색상인데 여기는 좀 안 된 게 초록색 또는 파란색이에요. 얘를 인식을 못하네. 그럼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 색상 범위를 설정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에서 어느 정도 색상까지를 한 5 정도 줘볼까요? 이 정도 주면 그래도 사라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놓게 되면 그 단색의 색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크로마키 영상이라 해서 뒤에다가 파란색이나 주로는 녹색을 이용해요.
녹색 배경을 갖다 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를 찍은 다음에 영상을 올려서 그 녹색만 날려버리면 다른 배경을 깔아서 다른 곳에서 영상을 찍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크로마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 편집 파트는 다 설명했어요. 이제 음악 넣고 자막 넣고만 얘기하면 밴믹스도 끝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사항 먼저 좀 봤고요. 딱히 질문 없다면 배경음악으로 넘어가서 또 음악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음악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배경음악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옆에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내 컴퓨터에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어요. 일단 내 컴퓨터에 음악을 넣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혹시 그 늑대 안에 보면 썸머라고 노래 있을 건데 그걸 넣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음악을 넣어도 돼요. 열기에서 넣어보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졌죠? 음량이 너무 클 때는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음량을 예를 들어 10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음량이 연하게 들리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키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키프레임을 켜서 처음에는 음량을 0에서부터 시작하게 하고 한 이쯤 나왔을 때 나비 영상이 슬슬 사라질 때쯤에 나는 음량을 다시 키프레임을 켜서 한 20을 주겠다. 그러면 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소리도 중간에 크게, 작게, 크게, 작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음량을 넣을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녹음을 해서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만약에 녹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경음악의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한 후에 다시 배경음악 이걸 눌러서 녹음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녹음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밴믹스로 녹음을 한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녹음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내가 녹음을 해서 더 넣거나 아니면 효과음들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중간중간에 효과음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제공하는 효과음은 없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뭐 유튜브에서 보시면 효과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효과음들을 녹음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영상에 효과음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경음악 아마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자막으로 갈게요. 자, 설정해 보셨어요? 그럼 이제 자막으로 슬슬 넘어가 볼게요. 내가 자막을 넣고 싶은 부분에 마찬가지로 빨간색 발을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막을 누르면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막은 일단 반응형 자막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나머지 자막들은 다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일단은 처음 위쪽에 있는 기본 자막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래도 자막이 쓸만한 게 꽤 많아요. 여기 뒤로도 있는데 왜 안 뜨죠? 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자막을 클릭하시고 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콘텐츠를 다운로드 중입니다. 뜨고 나서 자막이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이 자막을 크기를 조절할 거면 가장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절해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도 여기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길이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 이제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자, 이때
자막을 우리가 이렇게 적진 않을 거잖아요. 다른 글씨로 바꾸기도 해야겠죠.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그럼 얘를 이제 따닥 해서 글씨를 바꾸시면 돼요. 만약 내가 영상 편집이란 부분에 스타일을 빨간색 글자로 설정하겠다면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 글씨의 글꼴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요. 마음에 드는 글 부분을 범위를 잡고 글꼴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글꼴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 폰트가 바뀌어지는 것도 볼 수 있죠. 다만 여기 있는 글꼴은 곰믹스와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에 받아놓은 글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글꼴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막을 넣었을 때 자막을 넣을 때 소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효과 소리들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이걸로 하겠다 하면은 이걸 그냥 효과음을 넣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효과 또한 뭐 타자기 효과로 하겠다 해서 넣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이렇게 따다닥 찍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애니 추가라는 부분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 주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르죠. 예를 들어 내가 영상 편집이라는 글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다른 효과를 설정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만 효과가 다시 들어간 거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고 영상 편집에 제가 회전 효과를 넣으니까 이 부분에 효과가 따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고, 글씨를 만약 복사하겠다. 여기 바로 복사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 빨간색 막대가 있는 위치에 똑같이 복사해서 글씨를 또 다른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여기서 또 이어서 쓰겠다 하면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추가 해서 따다 지워서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또 여기서 또 복사해서 또 바꾸면 되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몇 분이 이제 질문 주셔서 이 모자이크 효과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었는데 다시 일단은 영상에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이 모자이크 효과 준 거를 숨기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숨길 때도 숨기고자 하는 위치에 키프레임을 추가하시고 여기서 숨기기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영상에서 모자이크가 숨겨지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눌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 해놓고 다시 또 저장을 눌러서 동영상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확인하고 저장을 하면은 아이고 저 용량이 부족한가 보네요. 네, 저장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이제 밴믹스로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